다들 들어오셨나요? 27명 정도 들어왔네요. 27명, 저를 포함해서. 제 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소리가 좀 작다는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년들이. 잘 들리나요? 네. 자, 벌써 이번 주가 9주차입니다. 아마 이번 학기 소프트 사고 기법은 전체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것 같네요. 온라인 수업들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시험 봅니다.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요. 시험을 어떻게 본다고요? 자, 내용 이해하셨으면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건지 본다라고 했는지 각자 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다음 주 시험 본다 그랬죠? 어떻게 시험 보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은 온라인으로 시험 봅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시험 본다고요? 자, 온라인으로 시험 봅니다. 황인주 학생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온라인으로 하고요. 저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수시고사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수시고사를 온라인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볼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공지는 해드리지 않고, 제가 제가 이제 오픈 채팅에다 남겨있고, 그 다음 메시지로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우리 현재 이번 주까지 배운 내용을 시험 범위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패턴 인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디까지 배운다고요?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인식까지 배울 거고요. 패턴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실습을 할 거고요. 이 실습 내용이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진행할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패턴 인식의 적용 및 정리라고 하는 부분하고 패턴 인식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혹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 전염병 중에서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는데, 콜레라라는 전염병의 원인이 뭐였죠? 각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콜레라 발생의 원인이 뭐였나요? 자, 지난주 8주차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마 8주차가 아니라 제 생각엔 7주차부터 반복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자, 콜레라가 발생한 원인들을 발견했는데, 콜레라의 원인이 뭐였죠?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채팅창에다가. 자, 여러분들 요즘에 아주 한참 얘기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발생 원인이 뭐였나요? 자, 손을 씻지 않은 것이다. 이겠고요.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김남형 학생이 이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른 학생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지금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원인이 뭐였나요?
콜레라 발생 원인은 자기 나름대로 그 글을 남기시면 돼요. 오염된 물, 그 다음에 음식이었어요. 자, 또 다른 학생 글 남겨주세요. 다들 채팅창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신민기 학생,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콜레라의 발생 원인을 찾았는지였죠.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발견했던 원인은 날것을 먹어서 그렇다? 날것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을 막 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콜레라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어떤 원인에서 찾았냐면 콜레라가 발생한 주변에 탐문 조사를 했죠. 탐문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공동 급수시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공동 급수시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그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모여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군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여 살기 시작하니까 공동 급수 시설을 사용했는데 그 급수하는 물을 우리가 먹는 상수원에 오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적으로 상수원과 하수원, 그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이제 분리를 해서 사실은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패턴들을 찾아본 거죠. 패턴들을 찾아보면서 원인을 찾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꽤 많은 부분들 그런 방법들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어떤 특정한 그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역학조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시작된 것도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부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패턴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었어요. 패턴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들은 문제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뭔가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사성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뭔가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칙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좀 중요한데 이런 그 문제에서 어떤 패턴을 찾게 되면 이 패턴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규칙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패턴을 통해서 문제를 찾는 문제 해결책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뭐가 가능하다고요? 자,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콜레라의 발생 원인을 찾음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반화시킨 거죠.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물을 통해서 오염된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해결 방법으로는 뭐예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 아까 여러분들 중에서 답변을 했던 것처럼 손을 자주 씻으라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소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손을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콜레라도 마찬가지고 요즘 한참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발생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패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문제 해결할 때 그 문제 안에 어떤 해결책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거가 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게 있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동일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걸 잠깐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자, 오른쪽 여러분들 매일같이 쓰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뭡니까? 안태진 학생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제가 마우스 보이시나요? 요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안태준 학생 오른쪽에 있는 거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참석하셨나요? 네, 저 발전기요. 예? 발전기요? 요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마우스로 지금 파워포인트 안 보이세요? 요거. 네이버 네, 검색하는 거. 그렇죠. 예. 네이버도 있고 여기 보면 다음도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검색을 하고 있어요. 검색하고 있는 거죠. 예. 검색하는 거죠. 자, 이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패턴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어디에서 패턴이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패턴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특히나 요즘에 네이버나 다음도 그렇지만 구글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고 있어요? 자, 문제 패턴을 찾아서 문제 해결하기였는데요. 어디서 이런 패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죠. 황인주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관된 검색어에서 패턴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는데, 이제 검색 엔진에서 사용되고 하는 것은 얘기했고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검색어를 입력하겠죠. 검색어를 입력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시면 올바른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통 같은 경우에 오자 또는 탈자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엔진은 어떻죠? 당신이 검색하는 것이 이게 아니고 이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추천을 해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패턴 인식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검색 정보는 누구가 가지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다. 그러면 이 검색 정보는 누가 갖게 되는 거죠? 네이버에서 내가 검색을 했다. 구글에서 검색을 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검색을 위해서 입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입력을 누가 받겠어요? 예. 누가 검색을 입력을 받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좀 다른 입장에서 보는 건데, 자, 검색어를 입력하면, 예,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잠깐만. 코로나 재난 문자 같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확히 잘 모르겠다. 자, 일단, 지금 혹시 제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려요? 지금 다른 학생이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씀을 드려서. 자, 질문 좀,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메시지로. 자. 검색 엔진에서 패턴 인식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도 뭐 구글을 쓰거나 네이버나
다음을 쓸 때 오른쪽에처럼 검색 여기 보면 뭐 러그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각각의 검색 엔진은 해당된 검색어와 연관될 수 있는 검색어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죠. 추천하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뭘 사용하는 거냐면 패턴 인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색 엔진이 지식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그 정보를 검색 엔진에서는 이 정보를 계속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런 검색어들이 막 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되어진 검색어들의 패턴들을 알 수 있고, 자,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올바른 검색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제한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잘못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자, 잘못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은 어떤 추천을 한다는 거죠? 어떤 걸 추천합니까? 자, 글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이 잘못된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은 어떠한 검색어를 추천해 주나라고 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항목을 추천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학생 뭐 다른 의견 없어요? 네. 정확한 검색어. 수정된 걸로. 제일 많이 검색한 거. 잘 보세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아마 용어의 선택은 좀 다를 수는 있으나 다른 학생들도 좀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석찬 학생 글 남겨줬나요? 비슷한 검색어? 자,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답이 있어요. 자, 결국 검색 엔진도 패턴에 근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고 규칙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던 단어들을 결국은 추천해 준다는 거죠. 이게 결국 뭡니까? 일반화죠, 일반화. 그렇죠?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활용하면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어떠한 특정한 단어나 용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어떠한 그룹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찾아내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한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검색어에서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재밌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요거 혹시 그림 보이시나요? 그림 보이세요? 보이죠? 자, 지금 몇 개의 사물이 보이시나요? 몇 개의 그림이 보여요? 몇 개 사진이 있어요? 자, 사진이 몇 개냐면 8개예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옆에 종이하고 연필이 있으시면 이거 같이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9주차 과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이하고 연필 한번 꺼내 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보이는 사물이 뭐죠? 첫 번째 보이는 사물이 뭐예요? 자, 첫 번째 사물이 첫 번째 사물이 뭐냐면 자, 첫 번째 사물은 요거 트리예요. 제가 얘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오브젝트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몇 번이 되겠어? 오브젝트
2번이 되고요. 자, 얘는 오브젝트 3번이 되고, 얘는 오브젝트 몇 번이 되겠니? 자, 얘는 몇 번이 될까요? 5번이죠. 자, 이렇게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자, 8개에 관련된 특징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배울, 시험 이후에 배울 추상화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브젝트는 몇 개가 있냐면, 자, 오브젝트는 몇 개가 있냐면, 자,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표. 자, 오브젝트가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어요. 자, 8개가 있고, 자, 오브젝트를 한번, 그 오브젝트의 특징을 지금 몇 가지를 뽑았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나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글 남겨주세요. 자,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지금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8개의 사물을 3가지 특징을 가지고 구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3가지 특징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F라고 부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오브젝트, 사물이라고 하고요. 번호를 붙일게. 얘를 뭐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5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있는 PC를 O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F1이라고 하면 되겠고, 자, 얘가 F1이야. 얘가 F1. 자, 얘를 특징 2, F2라고 하고, F2라고 하고, 자, F3라고 합니다. 자, 보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만 해볼 건데, 8개의 사물에 대해서 이 표를 만들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8가지.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것은 나무예요. 나무를 보고, 자, 다리가 있으면 얘예요. 얘는 1. 자, 만약에 이 다리가 있나요? 얘면, 이게 사실이 참이면 1을 쓰시고요. 아니면, 자, 0을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사실이면 1을 쓰시고, 여기다가 아니면 0을 쓰시면 돼요. 어디다가 채우냐면 여기다가 채우는 거예요. 자, 여기는 0이에요, 1이에요? 자, 다 글을 남겨주세요. 자, 트리의 나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사진만 가지고 하는 거야. 사진만 가지고 이걸 한번 분류를 할 건데. 자,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신세희 학생 글 남겼나요? 여기는 테이블의 값이 어떤 게 들어가요? 자, 신세희 학생 0이죠. 자, 0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자, 날개가 있나요?라고 해서 날개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1이에요, 0이에요? 자, 트리에 날개가 없다. 그럼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 1이에요, 0이에요? 자, 날개가 있나요, 없나요? 라고 하는 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1이라고 쓰셨어요. 자, 이게 1이라고 하는 건 뭐죠? 1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 1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 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1이라고 하는 건 뭐지?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요거 줄무늬가 있나요? 여기
자, 줄무늬가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글 남겨주세요. 자, 0.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잠깐만 그 공유를 중단하고 나머지 여러분들 종이와 연필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뭘 할 거냐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엑셀을 하나 열 거예요. 자, 이 엑셀 파일 보이세요? 다시 한번요. 엑셀 파일 보이세요? 자, 엑셀 파일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8개의 사물에 대해서 3개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재밌게도 값이 여기 하나씩 나와 있는데 이 값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이세요? 이 값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만들었죠? 여기 있는 3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얘를 3으로 나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맞죠? 보이세요? 자, 그럼 여기서 O2하고 O3의 값이 얼마죠?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같은 값을 갖는 게 뭐하고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이 테이블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만든 거예요. 어렵지 않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이 값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있는 3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특징이 3개니까 특징의 수로 나눴어요. 그러면 평균값이 이렇게 구해지겠지. 자, 보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애가 2명이 있어요. 여기는 0.666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0.67 정도가 있는 값이 2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2개가 어떤 거하고 어떤 건지 그 글을 남겨주시라는 거죠.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들리세요? 자, 여기 보면, 저 대부분들 하셨나요? O2하고, O3가 지금, 같은 값을 가져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O2하고 O3는 공통적인 패턴들, 이게 3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3가지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3가지 패턴을 가지고, 나름대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어떻게 한 거죠? 수치화를 해본 겁니다. 그렇죠?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개만 꼽았어요? 3개만 꼽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PC하고 배열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건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지금 3가지 특징에 대해서 8개의 오브젝트를, 8개의 사물을 나름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정리를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값을 매겨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2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그 PC하고 베어 있잖아요. 이 2개가 사실은 어떻죠? PC하고 베어는 전혀 다른 거지만 우리가 뭐만 기준을 사용했어. 그렇죠? 기준을 다리하고 날개, 그 다음에 줄무늬의 유무만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좀 더 달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는 다리, 날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줄무늬 유부를 여기 있는 것처럼 뭐랑 바꿨어요? 값을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다리가 있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다리가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0이 아니라, 다리가 있으면 1이 아니라 2를 줬어요. 2를 쭉 했고요. 자, 2를 했고, 자, 다리가 없으면 0을 했더니 값이 좀 바뀌었죠. 바뀌었죠? 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자,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로 돌아갈게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자, 거의 다 돼가지고, 잠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분류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될 수 뭐, 정확히 분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볼 거냐면, 뭐를 해보냐면, 이제 과제를 하나 할 겁니다. 9주차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한 10분만 있다가 9시 지금 31분이니까 9시 40분부터 요 과제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8주차 그 과제 설명했던 것들 제 과제에 놨던 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있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자, 10분만 있다가 들어올게요.